지금 규제가 한 1000개 있는데 한 100개 정도 풀린 거거든요. 아직 지금 100개 풀린 규제로는 정상화되는 시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다만 묶는 시간보다는 푸는 시간이 조금 덜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푼다고 하면은 한 저도 되게 단기간에 규제를 많이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일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제 부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심리일 텐데 네. 심리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정말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22년 동안 있었는데 22년 동안에 최고로 많이 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격 하락과 상승과 상관없이 관심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햇빛 정책을 아마 정부에서는 펼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도 햇빛 정책이 받는 만큼 풀려야 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금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네. 금리가 큰 영향을 준 건 맞는데요. 금리가 결정적인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추세대로 가는 꽁꽁 어는 데 있어서 가속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들이고, 그 여러 가지는 하나의 대책 때문에 오는 것들이 아니고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규제들로 또 얼기설기 엮어놓은 다음에 가격도 막 폭등해버렸고, 근데 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파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도 많고, 대출 이자 때문에 부담돼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은 이게 안 팔려서 못 가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더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 정말 액터마다 케바케로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을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규제가 많이 풀렸다라고는 하는데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규제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차곡차곡 규제를 했어요. 또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죠. 세게 나온 것들도 있지만 세게 나오지 않고 사이사이에 또 알게 모르게 규제를 해놓은 것들. 근데 심지어는 본인들이 뭘 규제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전에 규제정책 상관없이 또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앞에 A랑 끝날 때 Z가 있는데 A랑 Z랑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규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뭘 풀어나가는데 이쪽을 풀었는데 A가 안 풀린 거예요. 또 A를 푸니까 또 이쪽이 묶여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한 1000개 있는데 한 100개 정도 풀린 거거든요. 아직 지금 100개 풀린 규제로는 정상화되는 시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다만 묶는 시간보다는 푸는 시간이 조금 덜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빨리 푼다고 하면은 한 300개나 400개 정도 풀렸을 때부터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워낙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량이 없는 게 지금 사지 못해서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뭘 보시면 아시냐면은 지금 대부분 하락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은 꼭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나 이걸 꼭 매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냥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는 겁니다. 협상도 안 해요. 그냥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는 거라서 당연히 하락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신고가가 갱신되는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네. 주식 기사 나오잖아요. 네, 가끔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하락장인데 심지어는 그 하락이라고 표시가 된 KB나 한국부동산원의 마이너스가 뜬 지역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들이고 지금 하락으로 찍히는 이유는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정상적인 월 거래량이 아파트만 10,000건이 거래돼야 되는데 지금 400건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극단치만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정상적인 중간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거래되는 그런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하락을 정확히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일단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제 금매들을 노리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시장이 된 것도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거래 상황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하락이다, 상승이다, 언제 상승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 현재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그 영끌 5적의 네. 각각의 멘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빠시용은 뭐라고 했냐면은 끝까지 하락을 인정 안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락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고 세종시는 정말 많이 빠졌고 대전도 많이 조정됐거든요. 네. 하락을 한 것들을 하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정상적인 거래 갖고는 이것들이 지금 하락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뭔가 막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하락은 아닌 것들이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거나 팔으셔야 되는 분들이 매수자의 입장에 가격을 좀 맞춰주고 있는 것 뿐이고 지금 본격적인 가운데 것들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락으로 거래가 되게 되면 그때는 하락장이 되는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글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올리게 되면 너는 아직도 하락을 인정 안 했구나 라는 소리를 저도 가끔
댓글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락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하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랑 비슷한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왠지 조금 답답함이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지난 한 광풍이 불었던 시기를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 엄청난 광풍이 불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네. 그때 좀 투자하신 분들이 속상한 마음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좀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 같은데 그나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통계를 다루는 사람이고 통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각 그런 집단들 그룹핑을 해야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전체 구성비가 몇 프로인지가 중요할 텐데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연끌을 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있는지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좀 맹점이기도 한데 정상적인 것들은 기사를 안 씁니다. 극단치만 기사 쓰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락을 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락 거래가 된 것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메인 90%는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네네.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하락을 했다라고 해야지 클릭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끌을 한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극히예요, 극히. 그러니까 이게 좀 1%나 2%도 안 될 거예요. 워낙 특이한 사례고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올라가는 때 딱 잡았던 것들, 그러니까 네. 모든 대출을 다 끼워 맞춰서 샀는데 이렇게 꼭지였어.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시장의 포션들을 보게 되면은 1주택자들이 제일 많고요. 1주택자들은 연끌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 집에서 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들인데 보통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가는 것들인데 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는 비쌀 때 잘 안 삽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투자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비쌀 때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에 거의 안 샀어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제가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부터는 실수요자들만 샀거든요. 그래서 네. 1주택자들이 일부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무주택자들이 2020년 이후에 좀 들어왔어요. 그분 중에 연끌을 하신 분들이 간혹 있겠죠. 왜냐면은 나도 집을 가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대출 기자가 심화됐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잖아요. 네. LTV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DSR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출들을 받아서 그냥 꽉꽉 채워서 사신 분들이 있었겠죠. 네. 그분들을 연끌 받았다고 놀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끌 받았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분들이 단기 투자로 샀을까요?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거주 목적들은요, 그냥 적당히 버티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았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것들은 파는 게 맞죠, 당연히.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한번 사게 되면은 최소한 5년, 10년은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출 받는 것들은 저희가 구제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욕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소 때 안 사다가 2021년도에 산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연끌이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100% 대출로 사시는 분들이 그 길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정말 일부고요. 99.9%는 그냥 부담스럽죠. 이자가 올라갔으니까. 네. 2020년도 대출 받았던 분들보다 2022년도 대출 받는 분들은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니까 힘들 텐데 그거 감안하고 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래 대출 이자가 200만 원이었는데 400이다. 이런 부담이 되겠죠. 네.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또 풀로 받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서울이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이거 좀 단순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생각보다 연끌이 적다는 것들 하나 말씀드리고요. 연끌하신 분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연끌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 중에 대다수는 연끌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가져갈 거예요. 아마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시장에서 결국은 어느 포인트에 뉴스에 나오고 전문가들이 어떤 포인트 갖고 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인사이트로 좀 발라내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노력을 해주시면은 시장이 그렇게 좀
뭐 비관적이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연끌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수가 또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뭐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랄까요. 지금 최근에 보통 이사를 갈 때는 상급 입지, 상급 상품으로 이사를 가는데 네. 지금 그게 끝나 있어요. 정지가 돼 있다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것들이고. 네네. 근데 지금 하향 입지, 하향 상품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연끌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네네. 그 연끌이 정말 풀 대출을 받아서 연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로 안 가고 최근에 월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들은 연끌 대출을, 그러니까 연끌을 투자하신 분들이 아닌데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하향으로 가시는 것 뿐이죠. 네네. 전세에서 월세로 혹은 아파트에서 비아파트, 다세대 빌사, 그리고 또 입지를 바꾸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연끌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끌 대출을 받아서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들하고 네. 지금 하향으로 가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것들이고 둘 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그냥 평소 때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조건이었었는데 대출이자가 올라가서 제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들이지 네. 연끌한 사람들이 2021년도 사신 분들이 시장의 대다수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2022년 올해 초반 또는 작년 말에 예상했던 거와 많이 다른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올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전세 가격 상승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본인께서 어떤 것 때문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나요?